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금 시간이 마지막 환경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조그와 굽힘 지속, 그리고 다시 굽힘, 전개장, 그리고 추가적인 판금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자, 잠시만요. 자,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조그라는 기능이거든요. 자, 조그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자, 일단 제가 탭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의 탭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완전 구속을 줘 볼게요.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가 100인 탭을 줄 거고요. 자, 이렇게 탭을 만들었습니다. 자, 조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굽힘이라는 메뉴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제일 하단에 조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라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굽힘이라는 기능을 알아봤었는데요. 자, 굽힘 기능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자, 형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를 선택을 해서, 자, 원하는 면을 잡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어제 굽힘 배웠던 명령과 똑같은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자, 이러한 스케치를 그렸고요.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눌러서 한번 형상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상의 변화를 보기 전에 첫 번째로는 굽힘과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그 형상의 변화가 일어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좁은 쪽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좁은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굽힘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어제 굽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상을 유지한 채로 이제 접히게 되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 봤을 때 형상을 유지해서 이렇게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플랜지와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형상의 길이와 관계 있는 두께를 포함할 거냐, 아니면은 두께는 포함하지 않을 거냐 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굽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자, 거리값 같은 경우에는 뭐 20mm를 주겠다. 20mm 주고 엔터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굽힘도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자, 굽힘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자,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굽혀지는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자, 굽혀지는 방향과 이동 방향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선택만 해주면 됐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조그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 봤을 때 형상을 유지하고요. 자, 굽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형상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알아볼 내용은 이제 굽힘 취소와 다시 굽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제 그 컷아웃을 하면서 잠깐 사용해 봤었죠. 자, 굽힘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자,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자, 중간에다가 뭐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 뭐 이 부분, 당연히 절곡되는 부분에 추가되는 그 히스토리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윗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 자,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 환경에서는 여기 히스토리 상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추가했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굽힘 취소를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래서 굽힘 취소를 선택을 하고, 자, 판금을 일시적으로 피겠다. 피는 방법은 기준면을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 절곡된 부위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자, 구멍 한번 뚫어줘 볼게요.
자, 구멍은 조금 크게 한 잠깐 구멍 옵션이 이쪽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얘는 한 10파이 정도로 그냥 일반 단순 구멍을 뚫겠다. 그리고 배치는 뭐 이쯤에다 하겠다. 그 다음 스케치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히스토리 추가가 되었다고 하면은 얘를 다시 절곡해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절곡할 수 있는 도구는 다시 굽힘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굽힘 취소로 펴놨던 애를 다시 굽혀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은 여기 보면은 기존에 절곡되어 있던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뭐 절곡 부분에다 구멍을 뚫어야 된다. 또는 아니면 뭐 특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펴놓고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추가를 해주면은 좀 더 편한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판금에서 기본적으로 형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또는 판금에서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알아봤고요. 자, 판금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 판금물을 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자재 크기를 알아서 최적의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이제 재료 비용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금 솔리드 엣지에서 판금 환경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정확한 사이즈를 그러니까 수기로 계산하지 않고 원자재에 대한 크기를 자동으로 계산해 줌으로써 그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판금 환경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개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개 기능은 도구 메뉴에 있고요. 자, 도구 메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동기식, 순서 지정, 단순화, 전개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자, 여기서 전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전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전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기준면을 하나 잡아주세요. 자, 잠깐 좌표계를 켜겠습니다. 기준면을 하나 잡아주고, 자, 그 다음 S축으로 사용할, 자, X의 축으로 사용할 모서리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제일 긴 모서리를 X축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모서리가 이렇게 X방향으로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X축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길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첫날 말씀드렸던 판금 환경에 첫날 말씀드렸던 중립계수라는 각각 연관이 있고요. 자,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약간 다른 모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의 50인, 자, 50인 모서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모서리가 50인, 자, 50인 모서리를 그릴 거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윤곽 플랜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줘야겠죠. 자,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두께를 주겠느냐. 자, 안쪽으로 주겠다. 그리고 길이는 50mm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얘가 종이라고 하면은 종이는 50cm와 50mm와 50mm라고 하면 폈을 때 100mm가 되겠죠. 근데 판금물 같은 경우에는 연신율과 뭐 중립계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길이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펴볼게요. 전개에서 자, 기준면 잡아주면 된다 했죠. 자, 기준면을 하나 잡아주고, 자, 기준면에 붙어 있는 하나의 모서리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 모서리는 X축으로 사용할 모서리.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쫙 펴집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이였으면 100mm가 나와야 되는데 판금물 같은 경우에는 98.09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처음에 중립계수라는 값을 입력을 안 해줘서 만약에 이 값이 정확하지 않다 할 때에는 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변경도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중립계수로 바꾸는 거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재료 테이블에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재료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재료 테이블이 뜨고, 자, 재료 테이블 옆에 보게 되면은 게이지 등록 정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게이지 등록 정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께를 바꾸고 싶다. 물론 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였죠. 자, 지금 0.33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0.75라는 값을 한번 줘볼게요. 0.75. 그럼 값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98.09인데 자, 얘를 잠시만요. 제가 창이 작아서 자, 옆창에서 모델에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의 값과는 조금 다른 값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솔리드 엣지 자체 내에 그 계산하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솔리드 엣지 전개를 통해서 그 판금물에 대한 그 사이즈, 원자재 사이즈를 알게 되면은 굉장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판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이 다 끝난 뒤에 전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원자재의 크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모델링을 중간에 수정을 하고 싶다. 자, 지금은 전개인 상태인데 자, 모델링을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홈 탭을 가보게 되면 얘는 탭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환경 자체가 전개장이라는 환경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전개장이라는 환경을 순서 지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화살표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순서 지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거나 또는 자, 도구에 보면은 여기 순서 지정 있었죠. 자, 이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모델링을 수정하고 전개를 하고 또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전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로 전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자,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쪽에 보면은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그러면은 이 버튼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 전개장과 순서 지정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랜지를 추가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플랜지를 추가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전개를 하면은 자,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와 순서 지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링을 피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판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유용하게 쓰일 만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팁이냐면은 제가 스텝 파일을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없는 애입니다. 파트 복사본이라고 해서 제가 스텝 파일을 열어 놓은 거예요, 미리. 자, 열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stp라는 확장자에 파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불러온 거고요. 자, 이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온 이유는 왜냐면은 뭐 다른 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하다 보면은 그 판금물을 이제 스텝이나 중립 포맷으로 내보내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히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파트 환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 얘는 속성도 파트예요. 자, 근데 얘를 판금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도구에 보게 되면은 총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얇은 파트를 동기식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파트에서 판금 생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도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얇은 파트를 동기식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애는 어떤 메뉴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대신 모델을 바꾸고 나게 되면은 얘는 동기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면을 찍고 자, 면을 찍고 바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히스토리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자, 대신 자, 탭이라는 애가 활성화가 됐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일단 판금 환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얘는
뭐 모델링을 수정을 하든 아니면은 뭐 형상 모델링을 하든 무조건 동기식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방금 얘를 사용했을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곡이 여러 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자, 절곡 부분에 대해서 그 정확한 라운드 값이나 아니면 판금 두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mm짜리 1T의 판금이 이렇게 있어요. 자, 1T의 판금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1mm짜리 판금이 있습니다. 자, 1T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안쪽 반경이 1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판금 환경이 없는 다른 캐드에서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요 바깥쪽에도 1라운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라운드 1이.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판금으로 만들었을 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왜냐면은 굽힘 반경이 1이고 두께가 1일 때에는 외부 반경 같은 경우에는 2가 들어가게 되죠. 이 두 개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2T다. 그리고 굽힘 반경은 1이다. 그럼 여기 3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얇은 파트를 동기식 판금으로 변환이 아니라 이번에는 파트에서 판금을 생성하는 거예요. 자, 얘가 파트 모델링이죠. 자, 이거를 판금으로 한번 생성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굳이 히스토리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굽힘 반경을 미리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릴리프에 대한 값이나. 자, 그래서 뭐 값을 다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은 일단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사용하는 방법은 모서리만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모서리.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모서리가 보이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절곡되는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절곡되는 부분에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줬다. 그러면은 판금물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 보면은 밀리미터와 화살표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밀리미터는 판금물에 대한 두께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4T다. 또는 5T다. 자,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5T를 넣고 탭을 누르게 되면은, 자,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두께가 입혀져요. 자, 그리고 지금 형상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판금 두께가 들어갔죠. 자, 그거는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은 또 절곡 부분에 대한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플랜지가 들어갔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절곡되는 위치를 클릭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구멍들도 있잖아요. 자, 구멍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잠깐 에러가 떴네요. 잠시. 자, 구멍 같은 경우에도 눌러주면 되는데, 자, 잠깐 한번, 예.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구멍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을 유지한 채로 굳이 이게 안쪽에 아까처럼 그 판금물이 아니라 여기가 솔리드로 꽉 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서리를 선택해서 판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완료됐을 때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판금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판금물을 가지고 전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라 하더라도 솔리드 엣지 판금 환경 파트와 판금 내에서는 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제가 판금 내용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어셈블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